500번. 자, 지금 주어진 그림이 y는 4 사인 6분의 파이 x의 그래프인데 이차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내부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근데 이 직사각형에서 BC의 길이가 4다. 이때 넓이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이 사인식에서 우리가 구할 것 좀 구해놓자. 뭐 문제 쓰고 안 쓰고 구합시다.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4, 주기 몇이니? 주기 몇이야? 12.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만큼이 주기의 절반이지.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6이겠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직사각형이 딱 내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딱 정강되겠지. 여기 좌표는 3이겠네. 맞아? 그럼 3을 중심으로 이 전체 길이가 4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간 거리는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1일 거고 여기 좌표는 5겠지. 됐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 식에다가 x자리에 1 또는 5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겠다. 그래서 1 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지? 2분의 1을 다 곱하니까 2네. 여기 y좌표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2. 그래서 여기는 8. 끝. 됐고 503번 줄게. 자, 503번에 보면 일단 루트는 나눌게.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다. x의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 치워내자. 그래서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치환했어. 그럼 범위 잡아야겠지? 세타의 범위는 2 곱한 다음에 3분의 파이 더하면 되겠다. 2 곱하면 2x의 범위가 0부터 4파이까지 거고 거기다 3분의 파이까지 더한 세타의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13파이까지 해서 치환을 완료한 식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다. 세타의 범위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13파이까지. 이 문제로 바뀌지.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코사인 그래프 그린 다음에 2분의 루트 2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럼 그려보면 자, 여기가 2파이인데 이만큼 그려야 되니까 일단 4파이까지 가야지. 주기 한 번 더. 여기가 4파이. 거기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되지. 왼쪽은 땡기고 오른쪽은 늘리고. 그래서 3분의 파이만큼 잘라주고 3분의 파이만큼이니까 더 짧지. 여기가 3분의 파이만큼 더 그리면 되지.
아, 잠깐. 맞지? 코사인. 그래서 여기랑 등호가 여기 있고 여기는 없고 이렇게 됐다. 됐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찾는 건 2분의 루트 2일 테니까 3분의 8일 때 우리는 코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는 이거보다 위에 있겠지. 이렇게 있겠다. 됐죠? 그러면 보다시피 교점은 4개 나오네. 이렇게 4개. 이 4개가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니고 세타 값이지. 그러면 세타의 값을 일단 구한 다음에 x로 돌려주면 되겠네.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합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이거 가지고 2분의 루트 2의 값을 갖는 코사인 값은 특수각이니까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일일이 다 구하는 거야. 일일이 다 구해서 세타 값을 x로 돌려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자, 근데 우리는 최하까지 생각해보자. 얘가 2분의 루트 2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뭐 3분의 1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도 답은 변하지 않거든. 상황은.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물론 3분의 1이면 얘보다 작으니까 안 되지만 뭐 3분의 2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 각은 실제로 못 구하지. 그것까지 생각하자. 알겠지? 다시 이해됐지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y값이 2분의 루트 2인 값을 찾는 거니까 진짜로 값을 찾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얘가 특수각의 값이 아닐 때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3분의 2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못 구한단 말이야? 그거를 가정하고 풀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세타야. x 아니야. 자, 세타의 값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거 x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x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이렇게 푼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4개의 근이 당연히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러면 얘를 a-라고 할게.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할게. 세타 값으로.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배운 대로 하자면 얘네들의 합을 할 수 있지. 얘네들의 합은 4파이지. 2파이의 대칭이니까. 다음 C-와 D-의 합은 4파이의 대칭이니까 8파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타로 찾은 네 근의 합, 즉 A-, B-, C-, D-의 합은 12파임을 알게 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타의 합이 아니라 x의 합이니까, 그지? 그럼 바꿔줘야겠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A-라는 애는 세타는 x에다가 2를 곱해서 3분의 파이 더한 거잖아. 근데 x가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a, b, c, d인 거지. 그러니까 A-는 2a 플러스 3분의 파이다. 맞나? 이거 치환식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a는 a-에서 3분의 파이를 뺀 다음에 2로 나눈 값이다. 맞지? 그럼 b-도 똑같겠지? c, d 똑같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총합은 a, b, c, d의 합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쭉 다 더했다라고 친다면 내가 알고 싶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a와 b 더하기 c, d의 합은 이거 지금 내가 생략한 거하고 좀 똑같은 구조가 얘네들의 합은 이거 싹 다 더하면 되지. 그럼 이거 다 더한다 라고 친다면 2분의 1로 묶이겠네? a-, b-, c-, d-의 합에다가 3분의 파이를 4번 빼지.
3분의 4파이 빼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어? 그럼 이거 합이 뭐였어? 12파이였지. 12파이에서 3분의 4파이 되면 3분의 32파이. 거기다 2로 나누니까 내가 알고 있던 얘네들의 총합보다 3분의 16파이가 나오겠다. 정답. 이렇게 푸는 게 2, 3점.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진짜로 A-, B-, C-, D-를 진짜로 다 일일이 구해서 치환을 풀어서 모든 x값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해도 답은 나올 거야. 왜냐면 중계 특수가계값이니까 2분의 루트 2라는. 근데 이 문제가 얘로 안 줄 수도 있거든.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일 수도 있어. 5분의 3일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이상한 값이 나오더라도 너희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 얘들아,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5분의 4여도 답은 똑같아. 구조가 똑같잖아. 오케이? 어차피 대칭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대칭을 이용해서 일일이 각을 구하지 않고도 합은 구할 수 있는 거지. 대칭을 이용해서. 됐을까? 줄게. 자, 다음 505번. 특히나 이런 교정 구할 때 있잖아요, 얘들아. 이 문제선 적용이 안 되겠지만 여기 값을 2분의 루트 2로 줘서 이렇게 풀렸지만 너희 낚으려고 2분의 1로 줄 때도 있어.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노란 선이 2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럼 교점 몇 개 나오니? 4개. 여기 세면 안 돼. 오케이? 여기 세면 안 되잖아. 구분 보이잖아. 범위상. 그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진짜로. 자, 마지막 505번 봅시다. 요거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손 많이 가는 문제지. 자, 일단 보자. 2 코사인 제곱에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범위 0부터 2파이 를 푸시오. 자, 갑시다. 첫 번째, 무관물에도 각이지. 각을 바꾸려고 보니까 각이 안 이쁘네. 치환하자. 그래서 뭐 얘를 치환하건 얘를 치환하건 편할 대로 난 요거 할게. 자, 얘를 세타로 치환하자. 그럼 얘도 세타로 표현하겠지? 그러면 x자리에 뭐 넣을까 보니까 x자리에는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겠네. 해서 일단 각을 바꿔놓고 보면 2 코사인 제곱에 자 x자리에 얘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세타 들어오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4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범위니까 잡자. 자, 그럼 이제 각이 이뻐졌지. 이제 바꿉시다. 요거 사인으로 바뀌지. 그래서 2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거고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자, 그러면 범위 잡자 이제. 자, x의 범위 이렇게 됐으니까 x의 범위를 세타로 바꾸려면 x에서 6분의 파이 빼면 세타니까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그게 얘는 되고있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문제 풀면 돼. 자, 이것도 이 사인을 치환해도 되지만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하면 돼. 굳이 할 거 없이 인수분해 바로 되지. 해서 인수분해된 결과물이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이렇게 넣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봤을 때 요각 이거 아무리 커봤자 0이지. 맞나? 아무리 커봤자 0이지. 즉 얘는 0 아니면 음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얘만 보면 되겠다. 얘가 지금 곱해서 음수 나와야 되니까 얘는 0 또는 양수 나오면 되겠지. 됐을까? 얘가 무조건 0 또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면 되겠네. 이래서 세타의 범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요거 풉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인 그래프 그린다면 2분의 1보다 클 때 찾으면 되지. 사인 있을 거고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더 그려주고 오른쪽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주고 높이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11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2분의 1일 때가 6분의 파이지. 그리고 반대편에 6분의 5파이가 있을 거고. 아니? 그러면 2분의 1보다 클 때니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인.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 해서 세타의 범위가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이하. 푸시오야? 그럼 x로 바꾸면 되겠네. 세타는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지금 세타의 범위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면 x의 범위 나오겠네. 양변에 6분의 파이씩 더해주면 얘는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x가 될 거고 파이가 되겠지. 정답. 괜찮네? 자, 됐으면 일단 우리 나가야 될 진도만 나갑시다. 108페이지.
자, 지금부터 할 건 이제 삼각형제 활용인데, 일단 공식들이 조금 있거든? 자, 일단 두 개 중요한 공식도 봅시다. 첫 번째,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사인으로 구성되는 공식을 뜻하는데, 법칙이란 말은 규칙성이 있다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봐봐. 삼각형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60도야. 그럼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각이 크면 그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당연히 길겠지.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러면 이 60도의 대변인 여기랑 30도의 대변인 여기랑 각이 2배면, 예를 들어 여기가 4면 여기가 2일까? 각이 2배니까 변의 길이도 2배일까? 그건 아니야. 정비례하지 않아. 각이 크면 변의 길이도 길어지는 건 맞는데 정비례하진 않다고. 각이 2배, 변의 길이 2배, 그건 아니야. 됐지? 그건 아니거든? 근데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예를 들어보자. 너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 변의 길이의 비율은 1대 1대 루트이지. 그리고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45도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각은 2배네. 근데 우리 방금 말했다시피 각이 2배 되는데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은 루트 2랑 1이지. 2배 아니잖아. 그치? 근데 걔 각의 사인 값으로 보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 사인 90도는 1이잖아? 그래서 두 각의 사인 값의 비율을 보니까 양변에 2 곱해볼게? 그럼 얘는 루트 2가 되고 얘는 2가 되지. 아니? 그래서 두 각의 사인 값의 비율이 루트 2대 2잖아. 그게 뭐야? 얘네들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이 1대 루트 2랑 똑같지. 맞잖아. 비율 맞잖아. 이해됐니? 얘한테 루트 2 곱하면 얘 나오잖아. 아, 얘 뭐야? 얘한테 루트 2 곱하면 얘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사인 법칙은 그 식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게 담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사인 법칙의 핵심은 그 각의 사인 값과 그 각을 마주보고 있는 대변은 정비례한다. 이게 사인 법칙이 담고 있는 뜻이야. 오케이? 쉽게 말해서 각과 변은 정비례하지 않아. 각이 커지면 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건 맞는데 정비례는 아니라고. 근데 정비례되는 게 누구냐? 각의 사인 값과 변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각의 사인 값이 2배가 되면 변의 길이도 2배. 오케이?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게 거기 책에 써있겠지만 이거야. 사인 값과 변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를 수식으로 쓴 게 이거야. 각각의 지금 삼각형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는 얘들아 꼭지점, 꼭지점이자 각은 대문자로 쓰고 걔랑 마주보고 있는 변을 소문자로 맞춰주는 거지. 이 상태에서 마주보고 있는 애들의 각의 사인 값과 변의 길이의 비율은 그 짝끼리 무조건 똑같다. 쉽게 말해서 얘의 사인 값이 예를 들어 1 나왔어. 근데 그때 변의 길이가 3이래. 그럼 여기에서 사인 값의 비율과 여기의 비율이 얘랑 똑같은 비율이라고. 그래야 정비례지. 여기에서 얘가 2분의 1 됐어. 그럼 이 비율을 1분의 3이 맞춰지려면 여기 몇이어야 돼? 2분의 3이겠지. 그럼 보면 보여? 사인 값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변의 길이를 반으로 준다고.
거꾸로 사인 값이 2배 되면 변의 길이도 2배 됩니다. 그게 이 식이야. 이해되지? 얘가 담고 있는 법. 자,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다라는 건데 그 안에 있는 함의는 얘다 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그 뒤에 하나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ER이라고 붙어 있을 거야. 대문자로 돼 있는데 나 소문자로 할게. 그럼 여기는 R이 뭐냐? R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참 그지같이 나오면 너희가 머릿속에 외심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외접원이니까. 외심. 자, 그래서 사인 법칙과 이따가 할 코사인 법칙 두 개를 너희가 비교해야 되거든? 그때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 요소가 뭐 있냐? 첫 번째, 쌍이 있어야 돼. 즉, 여기서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으로 한 쌍이 존재하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오케이? 쌍으로 무언가가 존재해야 돼. A로 만들어진 쌍이든 B든 C든. 다음, 또 다른 요소가 이게 더 확실한데 외접원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면 이거는 거의 100% 사인 법칙이야. 왜냐면 코사인 법칙은 외접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외접원 가지고 무언가를 줬어. 만약에 뭐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거나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라거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거나 이딴 말이 나온다. 여튼간에 외접원 같은 외접원과 관련된 무언가가 나왔어. 그러면 거의 사인 법칙이야. 100%. 코사인 법칙 이따가 하겠지만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은 아니 외접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러면 외접원이라는 말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숨기고 싶으면 뭐라고 쓰겠어요, 얘들아? 외접원은 외심과 관련 있겠지? 외심의 정의가 뭐야? 중2 때 배우는 거잖아.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성질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왜?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외접원이라는 말을 안 줬는데 만약에 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어떤 점이 찍혀 있는데 이 길이가 다 똑같대. 그럼 얘 이름은 외심이지? 그럼 얘가 뭐야?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쓰는 R.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이게 사인 법칙이야. 내용상으로는 이게 단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조금씩 잘 안 보이겠지. 이따가 문제 풀기도 하고. 그래서 사인 법칙은 다시 써보자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비율이 똑같은데 그 비율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공식. 자, 다음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사인 법칙을 너희가 떠올릴 만한 요소가 뭐냐면 코사인 법칙은 일단 외우는 걸로 따졌을 때 피타고라스를 떠올리면 좋아.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건 식의 구성, 식이 이렇게 생겼어. 비슷하게. 다음, 코사인 법칙을 떠올릴 만한 요소가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요거 떠올려야 돼. SAS. 두 변과 게임각. 왜냐면 코사인 법칙의 구성 요소가 두 변과 게임각이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코사인 법칙은 일단 식 자체로만 보자면 여기서 이거야.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정확히 말하면 끼인각이 코사인 값이겠지. 두 변과 끼인각의 코사인 값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공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들아 여튼간에 삼각형의 세 변과 한 각으로 식이 구성되어 있겠지. 두 변과 끼인각의 코사인 값을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니까 코사인 법칙을 풀로 다 쓰면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코사인 값이 나오겠지. 쓰이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얘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지. 누가 미지수냐에 따라 다른 거지. 오케이? 이해돼서? 자,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만약에 요 상황대로 공식을 써보자면 내가 모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까지 하면 피타고라스지.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 때만 쓰는 거고, 그치? 여기 이제 더 붙는데 그 뒤에 붙는 게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요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왜 피타고라스로 쓰이냐? 얘들아 그럼 요만큼 피타고라스라면 a가 빗변이잖아. 그럼 빗변의 대각은 몇 도? 90도지. 그럼 각 a가 90도이지. 만약에 이 상황이랑 피타고라스라면. 그럼 코사인 90도 몇이야? 0이지. 0이지. 그러니까 없어졌지. 그럼 피타고라스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이 식 잘 안 외워지시면 일단 피타고라스 이만큼 피타고라스 생각한 다음에 뒤에다가 여기 뒤에 있는 애들 그대로 곱하고 코사인에 식이 구성이 이렇게 돼. 됐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를 물어봤어. 그럼 얘 채운 다음에 얘 구하면 되겠지? 만약에 얘를 물어봤어. 그럼 얘를 x로 두고 얘 채우면 되지. b가 나오겠지. c를 구할 수도 있겠지. 누구를 구하느냐에 따라 그냥 식은 살짝살짝 바뀌겠지 뭐. 다음 그러면 b제곱이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되겠지. C가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됐니? 누구를 구하고 싶냐에 따라 식은 조금씩 바뀌겠지. 중요한 건 얘들아 아무거나 쓰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나 여기랑 요각을 알고 있어. 근데 나 얘를 알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쓰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알고 싶어. 얘를 알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이 식을 쓰는 게 아니라고. 왜? 내가 알고 있는 각은 요각이잖아. 오해하면 안 되더라. 내가 알고 있는 B인 각은 여기잖아.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건 얘를 구하고 싶건 얘를 구하고 싶건 간에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은 무조건 얘야. 왜? 이것밖에 모르잖아. 코사인 A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써야지. 그러면 이 식 내에서 얘가 미지수냐 얘가 미지수냐만 바뀌는 거지. 내가 얘를 알고 싶다고 이 식 쓰는 거 아니라고. 누구를 쓸 거냐의 기준은 누굴 보는 거야? 아니라 각을 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각을 기준으로 써야지. 내가 A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다면 이 식 써야 돼. 누굴 구하건 간에. 내가 B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다면 A를 구하건 B를 구하건 C를 구하건 이 식을 써야 되지. 내 말 이해됐지 얘들아? 누굴 구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특히나 그 뭘 알고 있냐에서 중요한 건 누구야? 각. 왜냐면 변은 다 어차피 세 변은 다 들어가 공식 안에. 각이 중요한 거야. 내가 무슨 각을 알고 있느냐로 가야 돼. 기준. 알겠지? 자 다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사인 법칙도 이제 변형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변형이라고 사인 법칙은 뭐 대단한 변형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살짝 변형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사인 A는 2R분의 A겠지. 괜찮나? 사인 B는 2R분의 B겠지. 사인 C는 2R분의 C겠지. 다음 또 이런 변형도 할 수 있겠지. A는 사인 A 곱하기 2R이다. 뭐 이 정도 변형? 그래서 사인 변형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이건 그냥 너희가 필요한 거 갖다 쓰면 돼. 자, 근데 코사인 변형은 똑같아. 식 변형한 거거든. 뭐 대단히 이상한 거 아니고. 근데 얘는 식이 좀 복잡해서 외우고 있으면 편해. 자, 여기에서 변형식 코사인 A로 정리를 했다 치자, 이 식을. 그러면 코사인 A의 변형식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 변형식은 알고 있으면 편해. 계산할 때. 물론 몰라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근데 얘를 변형해서 코사인으로 정리한 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코사인 변형식은 좀 알고 있잖아. 알겠지? 그럼 코사인 B는 A잖아? A잖아? 그럼 여기 A 말고 나머지 2BC. 그리고 여기 분모에 쓴 거 2개, 제곱, 마지막에 A제곱 빼고. 그러면 하나만 해보자. 코사인 B는 B에서 안 쓴 거 2AC. 분에 여기서 쓴 거 AC 제곱한 거 더하고 마지막에 B제곱 빼고. 이렇게 구성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너희가 편할 거야. 몰라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편하다. 이 정도. 됐니? 이게 다야. 이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도형의 뭐 길이를 구한다거나 뭐 각을 구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사인 법칙을 배우는 데서는 사인 법칙만 쓰겠지. 코사인 법칙만 배우는 데서는 코사인 법칙만 쓰겠지. 근데 너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거 사인 법칙 쓰시오, 코사인 법칙 쓰시오라고 안 줄 거 아니니. 그럼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되거든. 물론 당연히 각각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보는지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문제를 보고 이거 쓸지 저거 쓸지 고르는 거. 뭐랑 비슷해? 순열 조합이랑 비슷하지. 어떤 문제 보고 순열 쓸지 조합 쓸지 골라야 되잖아. 똑같아. 얘도 어떤 도형, 어떤 조건을 보고 이거 사인 법칙 써야 될까? 코사인 법칙 써야 될까? 골라야 되고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 있어? 사인 법칙 먼저 쓰고 코사인 법칙 쓸지, 코사인 법칙 먼저 쓰고 사인 법칙 쓸지.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아보는 방법. 어느 상황에서 누굴 써야 될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쌍으로 존재하네? 사인 법칙 무조건 쓰는 거야. 거의 대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있다? F. 다음 코사인 법칙은 쓸 수 있는 상황이 뭐야? 두 변과 끼인각.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끼인각이 아니어도 돼. 끼인각이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복습해보자. 만약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각이 45도래. 그리고 여기가 3이래. 여기가 2래. 그럼 여기서 일단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인 법칙 가능하지. 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어디야? 여기. 여기에 사인값. 맞아? 다음.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어디? 여기 변의 길이. 그럼 여기 변의 길이를 x라고 했다 치자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되겠어? 3의 제곱은 위에서 끼인각이 여기잖아. 미지수가 여기더라도 여기가 미지수라고 해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다가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왜? 내가 알고 있는 각이 여기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한다면 식으로 쓰자면 여기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얘들아 여기서 공식으로 따졌을 때 좌변에 오는 건 누구의 제곱이야? x제곱이야? 2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 와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각의 대변. 그러니까 9는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45 식이 이렇게 짜이는 거야. 오케이? 코사인 법칙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오늘은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자, 520번 보자. 내용은 이게 다야. 내용은 이게 다인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은 어렵지. 그리고 지금 한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수능에서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 되게 중요해. 그리고 문제풀도 엄청 넓어. 여기가.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적인 지식들이 은근히 쓰인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리마인드 하면 좋을 거고. 자, 520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애지간하면 그려. 안 그리고 풀어서 안 헷갈릴 자신 있으면 안 그려도 되는데 헷갈릴 것 같으면 그려. 그냥 막 각이고 변이고 누가 길고 누가 각이 크고 이런 거 신경 끄고 그냥 그려. 신경 쓰지 말고. 자, 해보자. 520번에 1번. 자, 삼각형이 있는데 각 A가 45도다. 도 생략할게. 그리고 여기가 60도다. 그리고 A가 4다. 이렇게 돼 있지. 이때 B의 길이 여기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보고 사인 법칙을 당연히 떠올려야 돼. 왜? 코사인 법칙은 죽었다 깨나도 못 써, 이거. 그치? 코사인 법칙의 식을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는 모르더라도 여튼간에 세 변각이 한 각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없잖아, 이거. 아예 없잖아. 이건 코사인 법칙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까? 보니까 뭐 있어? 얘들아? 한 쌍이 있잖아. 한 쌍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법칙 써서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다. 오케이? 그래서 식이 사인 45분의 4는 사인 60분의 x다. 이렇게 식이 되어져서 x값이 구해지겠지. 이게 사인 법칙이야. 아주 기본적인. 이거 뭐 계산은 너희가 하면 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 2번 보자. 자, 2번에서 각 A가 120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A가 살린다고 이게 둔각으로 그리지 말고 그냥 그려. 그럼 뭐 신경 쓰는 것도 시간 아깝다. 자, 그냥 일반 삼각형 그린 다음에 여기가 120도래. 다음 여기가 6루트 3이고 여기가 6이래. 이때 여기 각 구하시오. 그럼 얘도 이제 보이지 얘들아? 코사인 법칙 죽어도 못 써. 자, 그러면 보이지 얘들아? 얘도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사인 120도 분의 6 루트 3은 사인 C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풀면 되지. 사인 120도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서 주고 장착이 있으니까. 사인 120도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꼭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요게 사인 법칙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다 라는 거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522번 해봅시다. 빠르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사인 135도분의 9는 사인 A분의 6. 요거 풀어주면 사인 A 값이 3분의 루트 2가 나오지. 그 정도 계산 될 거고. 그럼 요거 가지고 삼각형 하나 새로 그리면 되지. 수도 시간에서 삼각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건 아무거나 하나 알면 나머지 값들은 삼각형 하나 그리면 바로 나온다. 그래서 사인 A가 3분의 루트 2니까 여기가 3이고 얘가 루트 2다 라고 한다면 여기 루트 7이겠지. 그래서 코사인 A는 3분의 루트 7이다. 그러니까 제곱하면 9분의 7. 끝. 이라는 거고 넘겨서 자, 그러면 이제 외접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 해보자. 526번.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2루트 2고 각 B랑 C 변의 길이를 주네. 그럼 일단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 B의 각이 120도고 C의 길이가 4다. 이렇게 돼 있어. 이때 각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 상태로는 원래 사인 법칙도 못 쓰지. 왜? 짝이 없잖아. 그치? 짝이 없잖아.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 있어야 돼. 근데 없어. 대신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2루트 2라고 줬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 요 각의 사인 값을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지. 얘를 아니까. 그치? 됐지? 구성이 사인 120도분의 얘는 얘의 2배다. 니까. 근데 요 변의 길이를 구했다 쳐. 그럼 이 변의 길이를 구했을 때 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냐고. 못 구하지. 왜? 얘랑 짝은 이쪽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큰 의미가 없지.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요 각의 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 이 각의 사인 값 2의 4는 4루트 2니까. 그럼 요 각의 사인 값이 나왔다 치자. 근데 요 각의 사인 값이 만약에 특수각이라면 각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요 각을 알면 요 각은 구할 수 있지. 왜? 더 이상 보고 싶으니까.
아, 그럼 이쪽으로 가자. 이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이 돼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짓은 요거니까. 알겠지? 해서 식 세우면 sin C분의 4는 2R이다. 그러면 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 되지? 그래서 sin C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프에 의해서 얘들아 이것도 조심해야 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니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지금 삼각형이니까 얘들아 파이까지 그려야 되지 그래프를.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나올 때가 파이까지 그렸을 때 두 번 나오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얘가 120도니까 남은 각은 절대로 60도를 넘을 수 없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여기만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된다고. 답 두 개 나올 때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때는 마음 놓고 일사분면 예각만 따지면 되겠다. 그럼 얘가 45도지. 그래서 C가 45도인 걸 알게 되지.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찾는 A 값이 나오겠다. 그러면 A는 15도겠네. 정답 1번. 됐을까? 자, 다음 이제 변형을 한번 봅시다. 문제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안 풀리는 문제들도 두 개 있을 거야. 한번 잘 연습해보고 일단 시간을 좀 들여야 되니까. 자, 다음 걸로 사인 법칙의 변형을 해야 되는데 뭐 변형식은 사인 법칙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식 쓰면 돼. 자, 531번 보자. 자, 531번에서 삼각형 ABC의 각의 크기의 비율이지 사인의 비율이 아니야. 각의 크기의 비율이 1대 1대 3이래. 그때 변의 길이인 AC분의 B제곱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얘는 뭐 별 문제가 아닌 게 얘들아 삼각형의 네 각에 있는 세 개의 각의 비율이 1대 2대 3이라는 건 실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지. 왜? 우린 다 더해서 180도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걸로 각 A는 180도를 6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맞아? 이건 뭐 초등학교 때 비례배분 이런 걸로 많이 했었지. 각 B는 이제 뭐 필요 없지. 그냥 2배, 3배 하면 되니까 60도, 각 C는 90도. 됐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사인 값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고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90도니까 1이겠지. 맞아? 그러면 얘들아 아까 내가 말한 사인 법칙의 함의 원래 진정한 의미가 뭐래서? 사인 각의 사인 값과 변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며. 그 말은 즉슨 뭐라고 봐도 되냐면 변의 길이 가지고 무언가 식을 썼잖아? 그러면 그 대신에 사인 값으로서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지. 정비례하니까. 어차피 그래 변의 길이가 1은 아니겠지.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은 아니겠지. 하지만 이거 뭐야? 분수잖아. 비율이잖아. 변의 길이가 2와 루트 3이건 1과 2분의 루트 3이건 분수로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니야?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보다 각의 사인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가 결론이지. 어차피 약분되고 지워질 거니까. 분케 비율만 나니까. 그래서
물론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걸 가지고 변의 길이를 표현하라는 거지. 변의 길이 표현하면 뭐 하겠지. 그럼 sin A가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였어? sin A분의 A는 2R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sin A는 2R분의 A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A는 sin A 곱하기 2R이지.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야. sin A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에서 말미암아 우리는 A,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 sin A에다 2R 곱하니까 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굳이 이럴 것까지 없다고. 굳이. 어차피 비율 나오는 거니까. 내 말이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도 아무런 지장 없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4분의 3이 올 거고 A와 C의 사인값 곱하면 2분의 1이 오겠지. 정답 2분의 3, 5번. 내가 하는 말 이해됐을까 얘들아? 아까 내가 말한 사인 법칙의 진정한 의미, 각의 사인 값과 변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라는 말을 이용하면 사인 값들이 나왔다면 그거를 변의 길이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비율이라면. 만약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게? 라고 했다면 이건 진짜 구해야지. 이건 비율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구하는 게 분수꼴이니까 비율만 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비율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희가 비례식에서 많이 해봤던 거야. 그치? 532번 같은 것도 별거 아니지. A 플러스 B가 5K, B 플러스 C가 7K, C 플러스 A가 6K. 양변 쫙 다 더하면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8K. 이렇게 해서 A는 몇 K, B는 몇 K, C는 몇 K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치?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자, 다음.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35번에 있는 삼각형의 모양 결정인데, 이것도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 여기도 있지만 코사인 법칙 배우면 코사인 법칙에서 똑같이 나와. 115페이지 보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든 나중에 코사인 법칙을 쓰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식을 하나 줘놓고 관계식을 줘놓고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자,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얘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몇 개 없잖아. 그 삼각형의 이름을 정할 때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잡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라고 하고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이라고 하고 셋 다 다른데 제곱해서 더했더니 제일 큰 거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개 제곱한 거에 합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 이름을 결정짓는 데는 각보다는 변이 편하단 말이야. 일반적인 경우라면 각은 성질이고,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대부분 각에 대한 표현으로 식이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각에 대한 표현을 전부 다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때 너희가 쓰는 게 사인 법칙일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일 수도 있는 거지. 각에 대한 표현을 싹 다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537번을 보자. 537번을 보면 문제가 a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b에다가 살짝 바꾸게 사인 b의 x 플러스 사인 제곱 a는 0이다. 지금 바꾼 게 얘들아,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x제곱의 개수는 a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루트 b 사인 b인 거고 상수항은 사인 제곱 a고. 그냥 개수야. 그냥 숫자야.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네. 그럼 이거 못하면 큰일 나지 얘들아. 판별식이 0 나와야 돼. 그치? 판별식 합시다. b 다시 제곱하면 b 사인
제곱 B. B 다시 제곱 됐지? 다음 마이너스 AC. 는 0. 이게 중근관계 조건 아니니? 그지? 그러면 요렇게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거 따르라고. 각에 대한 표현이잖아. 변호에 대한 표현도 바꾸라고. 근데 사인이잖아? 그럼 누가 봐도 사인 법칙 쓰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하나 딱 써보면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였으니까 나 지금 사인 A 대신에 사인 B 대신에 뭐 쓸 거잖아?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 쓰면 되겠구나. 사인 B 대신에 2R분의 B 쓰면 되겠구나.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 쓰면 되겠구나. 지 해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B 곱하기 사인 B 대신에 2R분의 B인데 제곱. 여기도 사인 A의 제곱 대신에 2R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바꾼다고. 각에 대한 표현을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산 쓱 해주면 4R 제곱분의 B 세제곱 마이너스 4R 제곱분의 A 세제곱은 0이다. 가 되고 통분이 바로 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분자가 0이라는 소리지? B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 0 되려면 이제분해 하면 B-A1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 뭐야? 부정방정식. 항상 0보다 큰 식. 기억나?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니? 이거랑 비슷한 거 이거잖아. 이때다가 안 맞네.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좋은 일 아니다. 이거 부정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얘들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가 0이지. 뭐 이건 뭐 너 이거 생각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지. 그래서 결론보다 A와 B가 같다. 그래서 결론 A와 B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정답 2번. 이라는 거고. 자, 그래서 숙제는 540번까지. 코사인 법칙은 다음 시간에 하자. 540번까지. 했니? 아니야, 너 잘못 들었네. 자, 그래서 540번까지 숙제로 해오면 되고, 아마 뭐 540번 같은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한번 생각해보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두 문제는 진짜 쉬울 거야. 어렵지 않아. 그냥 해봐. 충분히 할 수 있어. 해서 숙제는 진짜 얼마 없지. 자 여기까지 하고